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오늘이 5번째 변론일이었고 최순실 씨가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계속 안 나오다가 오늘 나온 거 우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뭔가 주장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헌재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니까 네.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니까 또 뭐 어쩔 수 없이 나온 측면도 있고요. 자, 오늘 옆에서 지켜보셨죠? 네. 모습이나 태도 어땠습니까? 모습은 붓기가 얼굴에 많이 빠져서 단정했고요. 오전과 오후가 좀 다른데요.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말도 참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국정농단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럴만 할 정도의 말솜씨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은 거의 모르쇠 아니다 부인. 네. 그리고 뭐 고영태라든지 또 노승일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뒤집어 씌운 것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네. 이런 건데 오후에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검사들에 의해서 강압이 있었다든지 예. 나는 태블릿 PC를 쓸 줄 모른다든지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는 예.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인정한 거 혐의 가운데 인정한 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오늘 증언에서? 전혀 인정한 건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정호성을 통해서 문서를 받고 연설문 받고 했지만 그거는 감정적 표현을 내가 어드바이스 한 거지 그것이 국정 개입은 아니었다라는 거는 아주 철통같이 그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 출입한 적은 있다. 여기까지는 또 인정했다면서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물증이 있으니까요. 근데 뭐 하러 갔는지는 전혀 말할 수 없다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증언을 지켜보는 재판관들의 어떤 분위기랄까 태도는 어땠습니까? 제가 오전 처음에는 이제 옆에 탄핵소추위원단과 함께 앉았다가 증인신문이 들어가면서는 최순실의 거의 이 왼쪽 뒤쯤에 그러니까 정면으로 헌재 소장님을 포함해서 재판관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는데요. 예. 뻔한 거짓말,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재판관들의 얼굴에도, 약간의 변화, 약간 웃는다든지, 참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표정들은 제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색깔론 막 펴니까 그거 문서로 제출하세요라고 제지했고, 윤전추 전 행정관도 자꾸 답을 안 하니까 그 증인 대퇴합해야 합니다라고 재판관들이 적극적으로 끼어들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최순실 씨한테 그런 식으로 끼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던가요? 예, 오늘은 전체적으로 증인신문이 헌재 소장이나 재판관들의 특별한 개입 없이 이렇게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의 증언 내용을 들으면서 어이없다는 웃는 재판관들의 모습이 그렇게 봤습니다. 분명히 보였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안종범 전 수석이 오후 2시부터인데 이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더 길어져서 그런가요? 5시 이후로 미뤄졌잖아요.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에는 모른다, 아니다, 책임을 고영태 같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예. 그렇게 일관을 했는데 오후 들어오면서 강압 수사라든지 태블릿 PC에 관한 문제, 예. 이런 것들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가장 제가 지금 오후 말미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예. 본인이 충신으로 남고자 했는데 이렇게 누명을 썼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감정적인 표현을 고친 거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태도가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충신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사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데 누명을 썼다. 네. 자기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람은 고영태 노승일이다. 일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하. 자, 앞으로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전문 법칙 이걸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데 우선 그게 뭡니까? 전문 법칙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거나 말을 듣거나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담은 문서를 가져왔을 때 간접적으로 그 말을 담은 내용 또는 그 말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그 간접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전문 법칙인데요. 증거로 쓸 수 없고 원래 그 말 한 사람, 그러니까 전에서 들은 말을 인데 그 원래 그 말했던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 내가 그런 말 했던 게 맞다. 내 표현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증거로 쓸 수 있다.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문 법칙입니다. 박 대통령 측에서 그것을 적용하자고 주장한 것은 뭐 수백 명이 될지도 모르는 증인을 다 부르자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탄핵 결정을 지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보여졌고요. 이쪽 탄핵 소추 대리인 쪽, 저희 국회 쪽은 전문 법칙은 이 사안에는 탄핵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오늘 박한철 소장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좀 절충적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지만 내일 그 부분에 대한 헌재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해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하나 중요한 게 안종범 전 수석이 이 증거 능력을 부정하기 시작한 자신의 업무 수첩, 또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의 검찰에 대한 진술조서 이런 것들을 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죠. 바로 그 점입니다. 검찰이 한 수사 기록은 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의해서 헌재에 다 와 있고요. 탄핵 소추 변호사들이 다 증거로서 제출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거기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아마 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데요. 그 의견을 헌재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 법칙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내일 그 전문 법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헌재 입장이 나오는 동시에 아마도 그 증거 수사 기록의 채택 여부가 내일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진술조서를 그냥 증거로 다 채택하면 사실 그건 전문 법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탄핵 심판이 빨라지는 겁니다. 빨라지는 거고. 이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 못하고 대신에 거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면은 길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절충적인 입장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헌재가 모든 사안을 다 100% 다 심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적인 사유들이 몇 가지만 확보가 되면 저는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전문 법칙의 전면 배제나 전문 법칙의 전면 적용이 아닌 중간적인 그러니까 주요 증인들 몇 사람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증인들을 하는 선에서 저는 절충적으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이 되겠군요. 내일 함께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한 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손경식 CJ 회장한테 영화, 방송, 좀 성향이 문제 있다 이렇게 막 따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특검 관계자와 영화계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2014년 9월에 이미경 부회장이 계속 청와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이 2달 후 정도인 11월경에 박근혜 대통령과 손경식 회장이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만났다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CJ의 방송과 영화는 좀 좌파 성향이다라면서 불만을 반복해서 표시했고 손경식 회장은 죄송하다라면서 거듭 이제 사과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또 손경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 영화 명량과 같이 국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화도 제작을 할 거다.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좀 방향이 바뀔 거다. 이렇게 장담하기도 했다는데요. 실제로 이 시기를 전후해서 CJ는 창조 경제를 응원합니다라는 정책 홍보성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보내기도 했고 또 영화 시작 전에 3분 공익 광고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죠. 2015년 2월에는 한류 문화복합단지인 K컬처밸리 사업의 투자 계획을 이제 본격화하기도 했고요. 이게 화답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독대 2달 뒤인 2015년 1월 말에 파독광부 및 간호사, 이산가족들과 함께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하면서 눈물을 또 훔쳤습니다. 그해 2월에는 상암동 CJ E&M 센터에서 열린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에 참석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은 21세기 연금술이다 이렇게 지켜세우기도 했고요. 또 작년 8월에 6.25 전쟁 때 한국 해군 첩보부대의 이면 활약을 다룬 영화 인천 상륙작전을 관람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 국제시장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이념적으로 해석되는 게 맞냐 안 맞냐 논란이 그때 한참 있었죠?
그렇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이 이제 명량에서 국제시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CJ의 영화 제작 흐름에 대해서 좀 편향적인 정치관이 반영된 일종의 뭐 보수의 기획상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논란이 뜨거웠었는데 그때 대개 언론에서 영화는 영화로만 보자 이 기성세대의 아픔과 경험에 공감하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국제시장 관람하고 나서 이게 무슨 보수 영화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따지고 보면은 예술적인 어떤 예술품 과 또 사회와 어떤 관계에 놓인 거냐 그리고 영화는 사회의 어떤 단면을 반영한 거냐 이런 좀 생산적인 논쟁으로 갈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 이런 뉴스를 보니까 그 당시 논쟁은 뭐였나 이런 좀 허무한 기분이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이후에는 광해나 변호인 같은 이런 영화는 또 CJ에서 안 만들었군요. 그런 것이죠. 여기까지는 또 인정했다면서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물증이 있으니까요. 근데 뭐 하러 갔는지는 전혀 말할 수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증언을 지켜보는 재판관들의 어떤 분위기랄까 태도는 어땠습니까? 제가 오전 처음에는 이제 옆에 탄핵소추위원단과 함께 앉았다가 증인신문이 들어가면서는 최순실의 거의 이 왼쪽 뒤쯤에 그러니까 정면으로 헌재 소장님을 포함해서 재판관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는데요. 예. 뻔한 거짓말,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재판관들의 얼굴에도 약간의 그 변화, 약간 웃는다든지, 참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표정들은 제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색깔론 막 펴니까 그거 문서로 제출하세요라고 제지했고, 윤전추 전 행정관도 자꾸 답을 안 하니까 그 증인 대퇴합해야 합니다라고 재판관들이 적극적으로 끼어들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최순실 씨한테 그런 식으로 끼어들거나 그러진 않던가요? 예, 수분 붓기가 얼굴에 많이 빠져서 단정했고요. 오전과 오후가 좀 다른데요.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말도 참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국정농단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럴만 할 정도의 말솜씨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은 거의 모르쇠 아니다 부인. 네. 그리고 고영태라든지 또 노승일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뒤집어 씌운 것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네. 이런 건데 오후에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검사들에 의해서 강압이 있었다든지 예. 나는 태블릿 PC를 쓸 줄 모른다든지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는 예.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인정한 거 혐의 가운데 인정한 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오늘 증언에서? 전혀 인정한 건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정호성을 통해서 문서를 받고 연설문 받고 했지만 그거는 감정적 표현을 내가 어드바이스 한 거지 그것이 국정 개입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아주 철동같이 그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 출입한 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오늘이 5번째 변론일이었고 최순실 씨가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계속 안 나오다가 오늘 나온 거 우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뭔가 주장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헌재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니까 네.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나온 측면도 있고요. 자, 오늘 옆에서 지켜보셨죠? 네. 모습이나 태도 어땠습니까?